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걸 자소서에서 평가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에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만 1, 2위를 다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로 전부 다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학생부 교과에서 평가를 하니까 종합에서는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해내느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소서에는 그 학교의 교육 목표와 인재사항이 반영되어야 해요. 명확하게 학교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권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인재사항이 있어요. 그게 5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역량과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과 창의성과 지식인이에요. 요거는 요 세세한 거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잠시 일치 멈춤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학별 인재상이에요. 대학별 인재상은 대학마다 다르겠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경희대 인재상을 갖고 와봤거든요. 경희대 인재상은 문화인과 세계인과 창조인이에요. 그래서 교양인, 그리고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 융복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창조인, 이 3가지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인재상을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주로 학습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창조인이나 문화인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보니까 여기에 문화인 또는 세계인 인재상이 녹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인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인재상을 쓰라고 하는데 인재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홈페이지에는 인재사항이나 교육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찾지를 못하니까 그건 어디 있느냐? 각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및 사례라 그래서 평가 요소, 평가 방법, 평가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정관에게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오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것만 다운받아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건 그냥 사례예요. 평가 요소, 수상 경력, 종합 의견, 세트, 창체 활동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계속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자 여기 학생부 사라 나와 있죠. 창체는 어떻게 본다, 세특은 어떻게 본다, 세특에 관한 Q&A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는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야겠죠. 거기가 객관적인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잖아요. 그래서 세특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독서활동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공동체 활동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소재 간 연계성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가, 요거는 뒤에 설명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글쓰기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2갈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자소서를 봐요. 이 입학사정관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질리겠죠. 그래서 많이 보질 않아요. 그냥 앞에 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좀 오래 보고 별로다 싶으면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입학사정관의 첫 시선을 끌어야 돼요. 어그로라 그러죠. 그게 요 소제목과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의 포인트는 일단 명료해야 해요. 근데 이 명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근데 독특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 재밌겠네? 어그로네? 내가 시선을 끄네? 하는 제목을 한번, 여기 진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와봤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이루어져라 비비디바비드부, 합격의 법칙, 슬기로운 신입생활, 봉사의 세계. 재밌잖아요. 그리고 소제목이 이렇게 독특하게 시작하면 좋다. 딱 했는데 첫 문장이 별로예요. 그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도 제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라? 목적과 핵심 역량이 한 문장에 드러나야 되고요. 자, 활동 중심으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고 사자성어나 명언이나 책을 인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를 가장 먼저 선호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두 번째, 또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세 번째 쓰는 거를 선호할게요. 그래서 목적이나 핵심 역량을 말할 때는 이것도 예시를 들었어요. 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언제나 책이었고 그 해답을 보여준 것 또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작했다, 내 목적이 이거였다, 그리고 내 핵심 역량은 책에서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했고요. 활동을 중심으로 하겠다. 보안관제 동아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콘테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죠.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을 못하겠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어디에 전념한 게 있었고 거기서 내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봤어요. 자, 소제목 내 친구는 자비스. 재밌지 않아요? 자비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첫 문장 이어서 볼게요. 2008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흥미로웠던 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니 스타크와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고 모든 일을 빈틈없이 실행하고 처리하며 혼자 생각하지 않은 인공지능 잡이었습니다. 예시 두 번째 볼게요. RPG로 공부해 봤어? 이것도 왠지 나를 자극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반말이라고? 한번 볼까? 전 분명 소프트웨어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력한 언어가 하드웨어로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지? 이 친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뭘까? 어떻게 하드웨어로 실행되었지? 뒷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항목별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20학년도에 세 문항이 한 문항으로 축약이 된 거예요. 우리 전에는 1번 문항이 학습 경험을 묻는 거였고 2번 문항이 교내 활동을 묻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4번은 학교마다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 지원 동기를 물었죠. 이게 다 합쳐졌어요. 다 합쳐져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거를 지금 전부 다 묻고 있어요. 그럼 주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원 동기 들어가야겠죠? 학업 역량 들어가야겠죠? 교내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사례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원 동기 플러스 학습 경험에서 하나, 교내 활동을 했던 거에서 한두 개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요. 1번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계열 지원 동기. 그러니까 학과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 있지만 그 계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독서를 하다가 논문에서 봤거나 영상에서 보고 지원 동기가 생겼다. 연계 프로그램에서 봤다. 박람회에서 봤다. 진로활동으로 강연을 받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대학에 갔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그리고 이 학과 정보와 대학 정보는 뭐예요? 이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습 경험은 어떤 걸 쓰면 좋겠어요? 일단 성적이 꾸준한 과목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적이 크게 오른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쭉 지속되는 과목이 많지 않잖아요.
떨어지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건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큰 배움이 있었던 과목이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등등. 그리고 이러한 내 학업 가치관이 명확히 있다면 그것도 다른 지원자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교내 활동이에요. 교내 활동은 단체 활동에서 본인이 리드했던 역할이 있죠. 근데 난 리더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소재가 돼요. 그리고 창체 활동 중에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했던 거, 수상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노력했던 거, 그리고 탐구 과정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프로젝트나 이론, 지식, 지혜, 교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자소서 작성 팁을 넣어봤어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일시정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시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지금 여기는 희망학교 연세대 그리고 컴퓨터과학과를 희망학과로 넣었고요. 인재상부터 소제목까지 쭉 넣었어요. 이것도 제가 소재를 한번 쭉쭉쭉 넣어봐서 글을 쓴 거니까 이것도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개요 작성했던 것을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봤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썼던 개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 써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요표랑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뒀어요.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번 문항이에요.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기존 2020학년도 이제 3번 문항이 요 2번 문항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서 드러난 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어떤 활동을 했는데 내 가치관이 이렇게 변했다. 또는 내 가치관이 있었는데 확신을 가지는 계기 있잖아. 내 가치관이 맞구나.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례는 동아리, 학급, 학교활동, 수업활동에서 있었던 것들. 이 문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볼까요?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단체 활동에서 썼던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봉사활동에서 보통 배려와 나눔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배려와 나눔을 위해서 했던 활동, 그런 것들도 좋고요. 친구 사이에 있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도 좋아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요. 자기주도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실행했던 사례, 그리고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소서 작성 팁 넣었으니까 이것도 일시정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2번 문항도 제가 샘플로 넣어봤거든요. 희망학교 연세대 컴퓨터과과는 그대로고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토대로 쓴 게 이 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쓸 수 있도록 마찬가지 개요표랑 자소서 쓸 수 있는 항목들 놔뒀거든요. 한번 써보시고요. 3번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실전으로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쓸 때 중요한 거, 자, 기재금지 항목 확인 필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원자 가족 등의 지위 등 이런 거 쓰는 거 금지고요. 추상적인 내용 금지, 요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3번 문항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때는 그 정보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